여러분 안녕하세요. BTI 부원장 변현주입니다. 오랜만에 라방을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 10월에 저희 반영구 메이크업, 즉 문신사 법안이 드디어 대통령 선포가 되었어요. 아직 합법화가 된 거는 맞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들과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까, 그렇게 해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라방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33년 만에 대전환이라는 의미는 크게 말씀드리면 불법에서 합법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33년 전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지냈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92년도에 비의료인이 침습행위, 즉 문신행위를 한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문신행위는 불법이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92년도에 내려진 이 비의료인이 행한 문신행위에 대해서 의료법 처벌을 받은 사례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법 안에서 경계가 모호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합법도 아니고 그런 판례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문신이 행해졌었거든요. 이번 대통령법 문신사 법안이 선포되면서 이런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33년 만에 대전환이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된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문신사법 공포의 의미와 이해. 문신사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벌써 합법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법이 공포되고 나서 합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제도권에는 지짐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저희 미용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닌 직업, 즉 돈을 벌어야 하는 수단이죠, 직업이라는 것은. 이에 따라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제 전문직으로 양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기술이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가 된다던가 어떤 표준 규격이 마련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도권의 진입, 즉 문신사 법안이 이제 실현이 돼서 자격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사법 공포. 10월 21일, 지난 10월 21일에 대통령이 문신사 법안을 공포했어요. 공포한 이후에는 바로 합법화가 돼서 제도권 안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문신사들, 반영구 메이크업 하시는 미용 문신사라던가 바디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서화 문신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바로 합법화된 자격으로, 전문가의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합법화를 추진하겠다
라는 의미의 선전포고, 공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이 제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가야 해요. 저희의 직업의 성격에 맞게, 저희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고객에게 안전하게 이런 법들을 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문신사의 국가 시험 제도와 면허 발급이 될 예정이고요. 업소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업소 등록을 하셔야죠. 정식적으로 업소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우리 기술자의 또 안전을 위한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미용업은 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부에 어느 일부 침습 행위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위생 기준이 조금 더 기존의 일반 미용인들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작업자의 책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고객들이 안심을 하기 위해서 보험의 의무 가입 조항이 이 문신사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면허 발급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등록을 할 거고요. 또 위생 교육도 받겠습니다. 나라의 관리를 받겠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문신사 법안을 국회에 제시를 해서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법안에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제도화가 될지는 저희 모두가 같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신사 법안이 공포가 됐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면허제가 시행이 될 거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이 될 거다, 위생이 강화되고 보험 체계가 도입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비의료인, 이전에는 안 좋게 말하면 불법 시술자, 이렇게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저희 비의료인들은 시술권이 제도권 내에서 내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즉 책임과 의무가 권리와 함께 자격과 함께 부여된다라는 점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1년 정도 시행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겠죠. 네. 합법화를 주도해 주신 분들이라던가 합법화에 앞장서 주신 우리 전문가 비의료인이었던 반영구 미용인이라던가 아니면 서화 문신 타투이스트 분들, 또 의료업계에 계시는 위생법에 대해서 보건학적으로 지식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국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향후 1년 동안 이제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문신사법이 공포된 후에 이제 간략하게 로드맵을 보여드리면, 국가 시험이 시행이 되면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국가 시험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를 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라던가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기준 서류들이 있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역시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법안이 제도 시행령이 마련이 돼야만 확실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나는 이 면허증을 가지고 위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셔서는 서비스와 작업에 관련된 위생보험 등에 대한 의무를 갖추셔야 될 겁니다. 위생은 나라의 그 위생관리 감독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가까울 것 같고요. 보험은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야말로 보험을 든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우리는 미국에 가면 반영구 메이크업이 얼마래, 속눈썹이 얼마래, 싱가포르는 더 비싸대, 어느 나라는 엄청 싸대, 이렇게 이제 시술 가격으로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작업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하시는 그
반드시 해야 할 권리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백만 원대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그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그 의견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법화가 된 이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합법화가 되면 일단 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나의 법적인 지위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의료인 시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슬픈 단어로 불법시술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연령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반영구 메이크업이 2018년 이전에는 굉장히 떳떳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뭔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저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고객들도 병원보다는 현재 높은 수치로 일반인들에게 비의료인들에게 시술을 받는 실정들이 조사가 되면서 저희가 실무에서는 우리는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뭔가 괜히 위축되고 그런 환경에서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법화의 의미는 법적인 지위, 즉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의미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뜻깊고 의미 있는 네, 일이 되었습니다. 문신사 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합법화가 되는 거고 아무리 합법화가 돼도 자격증이 없고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업을 실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실 수가 없어요. 미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지만 자격을 갖춰야 되고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반영구 메이크업이라던가 서문신, 타투이스트 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갖추고 합법적인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반갑고요. 이제 관리의 주체가 예전에는 관리의 주체라고 하면은 이 사업장에 대한 관리, 나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예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제도가 시행령 규칙이 없으니까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예상컨대 2027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나 2028년 정도부터 제도권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제 지자체 등록이 된 상태로 우리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용사 면허증을 가지고 미용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꾸준히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오기도 하죠. 이 업장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정된 장소에 가격표가 걸려 있고 모든 직원의 면허증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거나 거부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그게 저희의 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술 자격은 이전에는 누구나 자격 가능했어요. 학벌, 연령,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면허증 보유자만이 이 시술을 돈을 받고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업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뭐 화장품 도소매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술 직업 훈련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어떤 너무나 이제 소극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누가 봐도 주거의 형태 안에서 시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식적인 사업장 등록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에 따른 위생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적인 책임 또한 제도 이전,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태죠. 손님에게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미 어떤 학원들에서는 이제 우리 기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기싸움도 이제 커리큘럼 안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고객이 정말 비상식적인 고객을 만났을 때는 저희도 보호가 안 되어 있고 고객도 보호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혹은 더욱더 전문가적인 마인드로 더 많이 품어야 했고, 어떤 무언의 합의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그 매뉴얼 안에서 보험 가입을 하시고 법적인 책임 또한 명시된 상태로 시술자와 고객 모두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형태로 변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가 높을 수는 없었죠. 반영구 메이크업만 유독 망치지 않는 법, 망친 반영구 메이크업 복구, 이런 단어들이 많았어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펌, 손상 복구 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말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망쳤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부끄럽지만. 근데 앞으로는 망쳤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기술에 좀 차등점이 좀 발생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국가에서 인증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는 점에서 고객분들의 신뢰도나 어떤 그런 인식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고객분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전에 그레이존이라는 것은 뭔가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검정도 화이트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월 21일 이후로 그레이존은 시대는 종식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7년 하반기 이후에 문신사던, 미용 문신사던, 문신사던 이런 자격증이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미용 문신사 시대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저희가 마음껏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너무나 축제의 분위기죠.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심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저희 문신사들, 서화 문신사분들, 그리고 미용 문신사분들, 너무너무나 반갑고 떨리고 기대되는 순간이지만, 저희 최고 반영구 미용인 카페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좀 더 보여드려 볼까 해요. 저희 최고 피부관리사 모임 카페가 대부분 피부관리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부관리사 분들의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이 실무에서의 이런 시행착오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헤어 미용사 자격증에서 제일 먼저 분리되었던 자격증이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인데,
뭔가 우리만의 영역이 생긴다. 이 피부 미용사만의 영역이 생긴다라는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명예스러운 그런 시점에서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고 제도권을 실행을 시켰다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저도 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이 곧 전문성의 강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헤어 미용사 자격증, 일반 미용사 자격증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병원 기반 실무가 법적으로 제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체형 관리라던가 어떤 윤곽 시술이라던가 그리고 여드름을 짜고 뭐 피부가 안 좋아서 대부분 피부샵에 오잖아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에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가 붓고 따갑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샵에 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료와 치료의 목적이 가미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그냥 바르기만 해야 된다라는 수준. 눈썹을 다듬고 화장품을 바르고 뭐 채모를 정리하고 아주 간단한 영역만 너희에게 허용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용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 시술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저희 피부 관리사분들이 아니셨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화장품 도포만 허용되고 압출 기기 관리 또한 불가가 되었었는데 2022년쯤 그 언저리에 KC 인증을 받은 미용기기 제품에 한해서는 기기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기기 관리 하시는 분들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행위를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다들 하네.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은 혼란이 발생을 하시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이제 밴드나 카페에서 정보를 교류하시는 분들은 실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100%, 11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0% 허가를 받는 것이 진실된 의미의 전문성 강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피부관리사분들에게 이제 계속 피부관리사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관리사라는 말 또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헤어 미용사, 헤어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비해서는 뭔가 피부를 관리만 해야 된다. 피부를 뭔가 다루면 안 되고 뭔가 관리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제도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축소하는 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나 이런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제로 아시안 뷰티 화장품 학회지에서 전문성과 괴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피부 미용사분들도 이제 기능장 시험이 추가될 거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네. 앞으로 점점점 더 발전하실 거고 점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합법화가 된다, 문신사가 오랫동안 억압받고 있다가 이제 양극화가 드디어 드러난다라고 할 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미용문신이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문제 또한 중요한데요. 나라에서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잠깐 몰래 와서 눈썹 문신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계셨는데,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남편이 싫어한대요. 문신이라서. 네. 그냥 문신이 싫은 거예요. 입술 빨개지고 눈썹 아이라인 파래지고 언더라인까지 해서 뭔가 더 무서워 보이고 눈썹은 너무 강렬해 보이고. 네, 예전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야말로 그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한 번 시술 받으면 절대로 지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 몸에 새긴다 라는 의미의 문신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아직까지도 괜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문신은 예술이 되는 것일까요? 디자인이 되는 것일까요? 네. 저희는 눈썹답게 보이게 하고 눈썹의 모양이 내 얼굴과 예뻐 보이게 만들고 아이라인을 통해서 눈매가 확장되고 조금 더 그윽하고 깊은 아름다운 눈동자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술의 혈색과 모양을 보충을 해주면서 좀 더 젊고 활력 있는 이미지로 가꾸어주는, 말 그대로 없는 데다가 눈썹을 그리지 않죠. 볼에다가 눈썹을 그리지 않죠. 네, 이마에다가 입술을 그리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 안에서 그 형태를 보완해 줌으로써 개인의 미적인 가치를 상승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미용학적으로 다가간 디자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미용 문신이 아닌 서화 문신은 디자인이 아닌가요? 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팔에다가 예를 들어서 팔 안에 있는 뼈 이런 거를 이렇게 해골처럼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맞춰서 깊이감, 명암, 구도, 위치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디렉팅이 제반이 되어야 하는 게 서화 문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디자인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토탈 예술의 영역이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종이나 캔버스에다가 그 디자인을 표현을 한다면, 예술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들의 대상은 신체다. 네. 신체 안에서 그 구조를, 형태를 변형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예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눈썹에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헤어스트로크라던가 콤보 브로우라던가 유행하는 제품들을 너무 예술적으로만 그려놓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과해지겠죠. 나 오늘 이 눈썹 결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오늘 예술에 성공했어 라고 시술자가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도 함께 받아들여졌을 때는 미용이 맞아요. 그러나 고객이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이 봤을 때 눈썹 결이 너무나 현란하게 보이고 이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상을 망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용 예술학적인 부분은 맞으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화 문신 쪽 분들과는 좀,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한테도 인상을 해치지 않아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문신이라기보다는 메이크업입니다. 롱타임 메이크업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요. 어떤 순간에는 원하지 않는 메이크업은 지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형태를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형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문신의 고유한 그런 특성보다는 메이크업에 변형 가능한,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이 가능한 작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의 기술 또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편이 좀 더 오랫동안 좋은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부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용 문신사,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죠. 여드름 압출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압출하는 건 저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제 좁쌀 여드름을 제거를 할 때도 많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관리사분들이 저에게 이제 좁쌀 여드름 제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형성이 압출은 불법이다, 압출은 하면 안 돼라는 의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피부관리 미용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식이 이렇게 나쁘죠. 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부 고객님들은 야, 너 피부관리샵에서 압출했어? 그거 안 돼. 여드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짜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반영구 메이크업과 그 다음에 몸에 새기면 사라지지 않는 어떤 서화 문신의 경계를 조금 분리는 해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후에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거부터 언제 해? 그거부터 언제 세분화해서 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제도권에 진입부터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을 저는 지지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제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니 발빠르게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용 문신사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서 우리 상품의 가치와 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으로 제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장 변화 및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또 알려드릴 건데요. 합법화는 그야말로 불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합법화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뿐인 거죠. 네. 안전보장 및 직업 안정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이 키우시나요? 책 2권 읽으면 TV 1시간 보게 해줄게 라는 말씀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반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하는 건 좋지만 튀기는 건 싫잖아요. 네.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나라에서는 저희 편만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 저희 쪽의 편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한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의 어떤 안정이라던가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예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만약에 창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사업장 공사를 전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이동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보여지는 것을 행하시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시장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네. 고객에 대한 신뢰가 확대가 되겠죠. 이전에는 고객분들이 무서워서 샵에 못 갔어요. 망칠까봐. 그래서 소개가 되는 곳 혹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마케팅을 하는 곳. 저 정도로 마케팅을 하면 망치진 않겠다 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곳. 그런 곳들로 가서 작업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다 잘하겠다. 나라에서 공인해주신 분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고객이 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시험이라던가 이런 자격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자격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학벌에 대한 제한 같은 건 없지만 여태껏 이제 보면 이제 학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요구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산업 성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교육 자격 장비 시장이 확대가 될 거예요. 자, 교육에 대해서 이전에는 불법이니까 좀 참아보자, 나중에 해보자, 내가 지금 하는 일부터 열심히 해보고 정 안 되면 반영구 문신을 한번 배워서 그때 창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피부샵을 하지만 반영구는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않겠다, 미용실이 잘 안 되지만 반영구로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내 직업을 합법적인 내 국가 자격증 고수하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많으셨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교육 한번 반영구 메이크업 합법이라고 하니까 받아볼까? 나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이 직업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썹 하나 그리는 게 뭐가 어려울까? 헤어도 했고 네일 아트도 했고 메이크업도 했는데 반영구는 정말 쉬울 것 같아 라고 슬슬 교육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또한 나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근데 불법인데 어떻게 팔아? 불법인데 내가 이거를, 영업은 내가 옷을 팔려면 진짜 잘 팔 수 있는데 반영구 메이크업 제품이라던가 기계는 내가 팔 자신이 없어. 괜히 돈 벌려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자신 없어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큰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업체 선정이라던가 공장 선정이라던가 제품 선정이라던가 런칭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력을 갖추시게 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기회가 맞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독점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좀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점차 맞아지실 거고요. 이 모든 얘기들은 전문직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전문직화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승리하실 수가 있고요. 편법으로, 속임수로, 흔히 말하는 가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직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 많죠. 병원에 소속돼서 기계처럼 일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본인의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신 후에 병원에 이렇게 제시하실 수가 있겠죠. 연봉 좀 올려주세요. 네,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비율제를 좀 강화합시다. 네, 5대5 저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제가 7을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떨리죠. 네, 기회가 맞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에게만요. 또 하나,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샵의 위생에 대해서, 내 샵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나의 위생 지적인 수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리를 받게 되면서 누군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나라에서 또한 그런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에게 뭐 시험 응시료를 통해서든 어떤 세금을 통해서든 비용을 제공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게 저희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의무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고요. 글로벌화. 자, 해외에서도 해외 나갈 때도 좀 더 전문적인 위치에서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발행을 받고 어떤 경력이 증빙이 되면 외국에 나가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내가 20년 동안 반영구 메이크업을 엄청 열심히 했어, 오랫동안 했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모른대요. 증명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성이 보장이 되면서 이런 그냥 그 나라의 합법적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보장을 받고 떳떳한 자격으로, 전문적인 자격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에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라던가 영업 정지라던가 여러 가지 마련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실 거예요. 네. 반영구 메이크업 레드오션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용실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미용실이 동네에 주변에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생겨서 지금은 한 근 200m 안에 8개의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미용실이 저마다 손님이 다 달라요. 손님이 뭐 회전하기도 하고 가는 곳만 고수하기도 하고, 즉 우리가 이것을 미용으로 인지하고 고객에게 맞는 이 원장님의 시각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미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일반인들에게는 저희 같은 미용사들이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요. 네. 저희 직업군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 전 국민을 1대1로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네. 시장 규모를 따르면요, 문신 시장이 이미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반영구 미용인만 30만 명 정도, 그리고 서화 타투 하시는 분들까지 들어가면 5만 명 정도가 추가된다라고 하고요. 이 사례는 제가 조금 신뢰하는 기관이 이제 대한문신사중앙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시를 했지만, 타 협회에서는 미용인을 반영구 미용인 플러스 서화 타투이스트를 6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시장 규모를 3조 원 가까이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구체적인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수치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대체 우리나라에 반영구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반영구 메이크업을 미용문신을 받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시술 장소 또한 병원인지 일반 비의료인의 시술샵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미용 시술자는 반영구 화장 문신사 포함, 소아 문신사 포함 35만 명 정도, 이용자가 1,300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제 집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많겠죠. 네. 전화로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구 메이크업을 배우시면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어떤 절대로 한번 작업받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아보시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 시장은 이제 고용 잠재력은 35만 명 이상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도화가 되면 반드시 재교육이 일어날 거고요. 제도화가 된다고 해도 서화 문신과 반영구 메이크업, 미용 문신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신사 법안이 통과돼서 문신사 법이 자격증화 됐어요. 면허증화 됐어요. 그러면 서화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국가 자격증 시험은, 면허증을 위한 국가 자격증 시험은 아무래도 점, 선, 면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아주 강화된 수준의 위생법이 이제 실기라던가 필기로 이제 표준화 되겠죠. 이렇게 따르면 앞으로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을 가르쳐주는 아카데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네. 정선면으로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을 할 수는 있을 텐데 반영구 메이크업을 디자인을 할 수는 없죠. 네.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는 없게 돼요. 최소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위생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겠다라는 약속과 그다음에 의무와 책임감이 강화된 상태에서 제도권 안에서 보호는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응대하실 때에는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직업훈련학교 같은 이런 실무 학원들은 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차리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누군가가 설립해 놓은 커다란 아카데미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을 하실 때에도 그냥 취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술을 연마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들어가셔서 뭐 시술자로 취업을 하시던 아니면은 강사로 취업을 하시던 이 고용 시장이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존에 1인 샵 하셨던 분들이 정리를 하고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소속이 될지언정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또한 고객들 또한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재시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하실 거고 점점 더 눈썹이 없는 쌩얼은 누구나 부끄럽잖아요. 사진 찍지마 나 쌩얼이야 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형태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은 반영구 메이크업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술로 고객들한테 다가간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안전하고 부담 없이 이 작업을 받아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치면 현재 조사된 바는 1조 2천억 원 가치이지만 이보다 더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 산업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또한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조사한 실태를 가지고 제가 좀 수치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35만 명, 그리고 반영구 메이크업을 받아보신 분들이 1,300만 명, 그리고 여기에서 창출된 시장 가치, 즉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을 나눠보면 우리는 한 분당 6만 원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6만 원을 받고. 근데 저부터도 이 수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터치도 들어가야 되는데. 또한 제일 고가인, 우리 작업 중에서 눈썹, 입술, 아이라인 중에서 그나마 고가에 속하는 게 뭐 입술이나 눈썹인데 여기서 헤어라인 이런 걸 다 빼고도 평균치가 6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이라인은 2만 원, 3만 원 받았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정확한 통계나 집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3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이용자라던가 이용자 실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장 가치, 경제적인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 자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최하 12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치면은 실제 경제적 가치는 3조 원 이상이 될 거고요. 역으로 슬프지만 이미 레드오션이 진행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가격 하락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기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월하게 잘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기술 경쟁으로 나한테밖에 받을 수 없어라는 가격 경쟁, 기술 경쟁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술을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냈기 때문에 기술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부 원장님들은 잘하는 걸 드러내시죠. 하지만 일부 원장님들은 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드러내실 수가 없었어요. 못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가격을 딱 적게 받으신 게 아니라 기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국가 표준 시험이 도입이 되면 일단은 다 잘하는 선이건 다 못하는 선이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겠죠.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을 때 앞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뭔가 미용학을 제대로 전공하시고 문신사 법안이 반드시 미용과 연결될 거라는 보장이 사실은 지금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문신사 법안은 독립된 법안이기 때문에 미용사 법과는 현재는 다른 독립된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용이 필요 없어. 미용사 시험 안 봐도 되고 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되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학교는 왜 가? 라고 해서 제대로 미용에 대한 이론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국가 자격증 시험 내에 마련된 강화된 위생 수준만 가지고 필드에 뛰어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커리큘럼이 잘 마련된 학원에 가셔서 이제 또 배우시겠죠. 어찌됐건 기술이 양질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술을 제대로 안전하게 배워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즉 사업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미용을 제외시킨, 미용을 배제시킨 반영구 메이크업 문신사의 자격증은 실전에서 하등의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창업에 도전조차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태되세요. 네, 그러나 미용 교육을 받고 실무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술 격차가 크게 격차가 벌어지진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 또한 표준화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가격 표준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나만의 어떤 더 특화된 기술로 치고 나갈 것이냐. 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요즘에 지금 뭐 의료도 그렇잖아요. 울세라 레이저가 처음에는 엄청 고가였는데 지금 울세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본 광고는 울세라가 1회에 60만 원으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처음에 나오는 기술들이 좀 더 이제 고가로 측정될 수 있고 이후에 이제 그 또한 기술이 평준화가 되면 가격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케팅이라던가 시장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합법화되면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화된다, 와 신난다, 나는 반영구 메이크업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기술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여기까지를 설계를 하셔야 나중에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기술 경쟁력은 더 강화될 거고 경쟁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 잘하는 거 내가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를 파시는 세일즈 분들은 다 영업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들어서셨는데 본인만의 영업 전략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시장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필요성을 좀 제시해 드려보고자 할게요. 합법화 이후에 전문가 진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거예요. 우리나라 헤어 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한 70%가 여성분들의 70%가 일정 연령에서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35%도 안 되는 분들만 실제로 미용실을 창업했다라고 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의 미용실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따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겠으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전문가로 거듭나시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시장은 빠르게 공급 과잉 상태로 진입 중이에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 비제도권 하에서 시장을 이미 형성하셨던 분들이 먼저 나보다 빠르게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술만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미용 미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을 신설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고 반영구 미용인 카페에서는 최고 반영구 미용인 밴드에서는 이미 반영구 메이크업을 베이스로 한 신기술을 2가지 정도를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도권이 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술을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라방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저와 같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신기술 발굴에 이미 앞장서고 계십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들만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들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컬러를 사용하잖아요.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그 해답은 늘 원장님이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나는 꽃분홍이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레드 오렌지를 하래 라고 하면 원장님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면 원장님 말을 따라가고, 내가 완강하면, 내 고집이 완강하면 내 말로 원장님을 이끌어가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뭔가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 같은 이제 객관화된 그 기준이 마련된 수치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더 세밀화된 컬러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커리큘럼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인식이 전환이 돼야 하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시술자예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술자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하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뭐 주변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시술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고 이러셨던 분들은 업계에서 정말 퇴출당할 정도로 그동안 저희는 으쌰으쌰 뭉쳐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끌어온 것 같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나는 대학교 나왔지만 너는 고등학교 나왔지? 그래도 우리 같이 해. 이런 의미에서 서로가 그냥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기술 교류를 해왔던 시술자라고 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제반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사람은 기술자야, 이 사람한테 가서 작업을 받아도 되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고객의 안정을 저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작용 사례 또는 실패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나라가 마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마련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분들이 조금 더 믿고 이제 신뢰를 쌓고 저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네.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마련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동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망친 눈썹 복구, 실패한 눈썹 복구, 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디자인 변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신뢰, 그리고 약속, 이런 걸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만에 하나 당뇨병이 있으셔서 이 작업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뭐 상처가 좀 덜 낫는다거나 더디 낫는다거나 알러지가 심해지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험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손님들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규제가 그런 준비가 미비한 곳들보다는 좀 더 많은 신뢰감을 어필하고 좀 더 많은 자신감을 표출하는 사업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시게 되겠죠. 이거는 눈썹을 잘하고 못하고랑은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눈썹을 저희가 2배줌, 3배줌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은 결이 정말 잘 나왔어, 면이 기가 막히게 깔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단순히 이 기술력의 차이는 우리 기술자들만의 어떤 그냥 이렇게 어떤 놀이터 같은 우리만의 만족인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과 색감이거든요. 네, 어폐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인 영역, 기술적인 영역을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방향이 아닐까, 네,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용 문신 행위의 결과에 따른 트러블 발생 시, 트러블은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네, 그냥
나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괜히 고객이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고 이런 대처 방안 및 신뢰가 회복이 돼야 해요.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고객과의 언쟁이 있더라도 고객과의 어떤 뭐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그 신뢰를 빠르게 회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부분들을 예비 미용사분들은 아예 모르세요. 미용이라고 하면 서비스, 기술 서비스 대면직인 거죠. 미용 서비스 대면직이에요. 즉 고객을 대면을 한 상태에서 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그냥 온라인으로 팔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이런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비 미용사들은 모르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도권을 만드시는 분들도 몰라요. 네, 실무에 있는 이미 비제도권 안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멘토링을 했던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이 아닌 교재로 정도는 정립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술력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게 미용 서비스 대면직입니다.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예전 80년대 90년대 미용사분들처럼 스텝으로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원장님이 가르쳐주면 그 기술을 알 수 있고 안 가르쳐주면 내가 그 기술을 혼자서 독학해야 되고 아주 멀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런 직업군으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는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제도권 진입이 코앞입니다. 코앞이에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 시간 안에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문신사법 실행 로드맵을 간략히 보여드리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증이 마련이 된 거예요. 네. 2년 동안에 그럼 어떤 식으로 얘가 실행이 될 거냐? 지금 2025년 하반기에 문신사 법안이 공포가 된 후에 지금 이 시행령 초안을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시행령 초안이라는 거는 문신사 법안 안에 우리 기존에 합법화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단체라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분들이 제시한 내용들 그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초안이 마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협회나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나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개인의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협회나 교육기관이 본인들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내가 실무자인 분들이 먼저 나의 의견을 그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제도권을 맞이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2026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행령이 좀 마련이 되고 나면 확정은 아닐 거예요. 국가시험 과목 및 자격 요건이 공표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가 준비를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1년 반 뒤에 제도권을 실행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1회 시험 응시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인증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신사 시험 모의 시행,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해서 넣어놓은 건데 모든 시험이나 대회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완벽해지려고 하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완벽에 가까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디테일하고 꼼꼼한 분들이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면 문신사 시험 모의 시행까지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이에 대비해서 반영구 메이크업 민간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을 대입하실 수도 있겠고요. 서화문신에 대한 그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시켜서 한 번 더 모의시험이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위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지금도 배포는 되고 있지만 지금 배포되는 거는
미확정이에요. 네. 감학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구체화된 내용들을 저희가 귀담아 듣는 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 문신사 국가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업소 등록을 개시를 하고, 이게 2027년 하반기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얼른 뛰어가서 이제 1회 시험을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제1회 문신사 국가시험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올해까지만 피부 미용 시험이 쉽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강화된대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계속 보완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미흡하나마 1회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덜 까다롭게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반영구, 우리가 미용사 예전에 종합미용 면허증에서 점점점 세분화돼서 지금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신사법도 초기에는 문신사법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후에는 실제로 반영구 메이크업과 서원 문신 두 가지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는 점선면으로만 예측을 해서 보는 문신사 시험이 이후에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로 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 준비하셔야 되냐? 1회 시험을 볼 건데, 네, 1회 시험으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 준비를 하셔야 되냐?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보다 실력, 제도보다 정보가 될 거예요. 네, 법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점선면, 예를 들어서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미용적인 요소를 자격을 어떤 전문가적인 그 실력이 겸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법에서 허용한 자격이 있어도 미용적인 실력이 없으면 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러한 제도보다는 이제 정보력으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사람이고 실무 경력이 정말 많고 찐 기술자다더라. 네, 이런 정보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것들을 갖추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세분화를 했는데요. 기술 고도화는 학원 중심이겠죠. 학원은 두 가지 정도가 생길 건데, 자격증 학원이 생길 거고 직업 훈련 전문 학원이 생길 거고, 어쩌면 직업 훈련 학원조차도 자격이 제한되어서 국가시험을 이행하는 곳에서만 직업 훈련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어찌됐건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학원에서 배우시게 되겠죠. 기술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을 미리 배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격증이 제도화된다라고 해서 머신 원핀으로 하던 그 반영구 메이크업을 갑자기 3핀, 5핀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기술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술자적인 역량과 디자인 감각을 미리 사전에 기술을 습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양한 피부에 대해서 부위별 실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실습을 함과 동시에 간접 학습, 즉 멘토링을 통해서 아직 만나보지 않은 피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만난 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시술이 아닌 되게 꽤나 구체적이고 탄탄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얼굴에다가 고객님은 골격과 근육이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눈썹이 어울려요라고 말로만 푸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보여줘야 돼요. 고객의 사진을 활용을 하던, 아니면 AI 기술로 활용을 하던, 고객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실무 학원에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에 축적된 임상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반으로 표현이 되는 기술들이고요. 또한 작업 결과 기록 분석을 통해서 기술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1차 시술에서 카키 브라운을 사용했는데 이 내용을 스스로가 기록을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색상이 왜 짙어졌는지 왜 옅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세요. 내가 사용한 니들이라던가 머신의 사용에 대해서 기재를 구체적으로 해두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지만 발전을 하실 수가 없는 그냥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에 그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 우위까지를 생각을 해놓고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위 중심, 이론 지식 정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속상한 게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나라에서 반영구 메이크업은 미용이다라고 이제 아직 구체화 시키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직업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이제 짚어본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미용학적인 교육, 전문 교육, 대학 교육, 학위, 학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용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왠지 학교에 가면 옛날 뭐 97년, 20년 이런 뭐 미용학 개론 이렇게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미용학과들은 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실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원에 가서 한 사람의 그냥 어떤 노하우를 배우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정말 조미료 같은 그런 빛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미용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미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뭐가 슬프고 뭐가 아쉽냐면 배우러 가셔야 돼요. 배우러 가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앞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되고 미용예술학과에 뭐 진입을 하셔야만 합법화 시대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학위만 따기 위해서 학위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육을 하시려면 그 아카데미 안에서 그런 거는 미리 그런 목적의 학위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내가 20년, 30년 된 경력자라고 이미 이 시장을 통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가서 빠른 그냥 내가 교육을 하기 위한 학위를 습득하시는 게 좀 더 빠른 방법 같긴 하고요. 내가 아직 미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전에 반영구가 비제도권 하에 있을 때 그냥 학원에 가서 배운 기술로 화장품 도소매 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합법화 된다라고 하니까 문신사 기술 자격증만 따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은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용이에요. 개인의 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에요. 혹은 망가진 피부, 망가진 눈썹에 상처가 있거나 입술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형태를 보완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결과적으로 다 미적인 요소와 사람의 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미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떳떳하게 그분들을 마주하실 수가 있을지 혹은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수월하게 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지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미용 어느 대학을 갔더니 4년제더라 어느 대학을 갔더니 2년제더라 이런 거에 따른 거는 본인의 역량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학위만 필요해라고 하면 빠른 쪽으로 가시고,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미용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쪽을 가시고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종합 면허증이라던가 이런 자격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좀 더 롱런 하실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밴드 회원들에게만, 저희 밴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또한 궁금하신 사항 또한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혼자 개인으로만 gat혀 있으시고 아무것도 이제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정보력을 갖추실 수가 없겠죠. 제도가 마련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뭐 샵을 증축을 하시던가 개업을 하시던가 그 제도에 맞는 법과 행정에 대해서 인지와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반영과 합법화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증축시키실 수도 있어요. 정보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비용이 발생해서 뭐 구조를 변형시켜야 되고 장소를 이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또 받아들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피부 미용사 카페라던가 카페 안에서도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질 거거든요. 이전에는 반영구 메이크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좀 두려웠어요. 타깃이 되는 것도 타깃이 되는 것도 두려웠고, 그리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 반영구 합법화를 앞두고 이제 피부 관리사 모임 카페에서도 반영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라던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소통을 하시고, 또 다른 단체라던가 또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도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영리 목적을 갖고 있는 영리 단체가 아니고 그 어떤 목표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올바르게 행하실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 정보가 아닌 객관화된 그 정보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던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정보 전달을 밴드를 통해서 많이 정보 전달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활성화는 밴드에서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도화를 앞두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섣부른 그 액션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이론 지식적인 역량, 이런 분들을 강화해 주세요. 나머지 고객 응대라던가 어떤 서비스 뭐 환경 이런 거는 진정한 기술자 전문가로 거듭나셨을 때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고, 고객 응대라던가 이런 이 미용에 대한 그 나라마다 갖춰진 표준화된 규격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시면 아주 빠르게 수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라이브 강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약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2025년 10월 20일에 대통령이 공포한 문신사 법안이 이제 공식 직업군으로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면허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면허증을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을 보실 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문신학과가 설립이 되지 않았죠. 될 예정인 곳도 있긴 하지만 문신학과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문신사 자격증을 뭐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 미용을 봤을 때. 그리고 약간 학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 자격시험, 검정시험,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업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위생법 또한. 또 하나 보험이라는 것도 제도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만 해두시고요. 합법화의 전환점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합법화가 된다고 무조건 만세 부르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합법화가 되는지가 저희 미용 문신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 문신사들은 미용이 맞아요. 미용이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회적으로 고객분들이라던가 이 사회가 인식을 미용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서화 문신이랑은 분리해주세요 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 작업은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공중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술하는 미용 과목이다 라는 것을 이 나라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변화 및 분석 보시면 이제 전문직화 되면서 구조가 재편이 될 거예요. 기존에 1인 사회에서 시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내 맘대로 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가격도 내 맘대로 받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자격에 따라서 더 이상 교육을 못 하시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진정한 뭐 교육자로 또 거듭나시게 된다던가, 앞으로 규격화된 가격 안에서 이 이하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던가, 네, 뭐 이런 구조적인 재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 보유자 중심의 경쟁이라는 거는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내가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창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술이 상향 평준화 되는 대신에 상향 평준화라고 하면 이제 올바른 기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문보영님의 그 질문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는 기술은 상향 평준화, 그 다음에 가격은 하향 평준화가 될 건데요. 이 이유는 지금 눈썹 문신 1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하이 퀄리티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고객분들이 불안하니까, 잘하고 비싼 사람들한테 가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비싼 게 좋은 거고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가격의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전부 다 잘하고 전부 다 기본 이상을 하고 전부 다 안전하다라는 게 마련이 되면, 제도가 마련이 되고 인식이 확산이 되면 가격 격차도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되실 거예요. 기존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자신감이 없어서 가격을 낮게 받으셨던 분들도 쭉 둘러보니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전문가들이랑 견주어 보니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실 건데,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또 많이 내려오실 거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공급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합법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려면 전문가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책임도 강화되어야 되고, 지식이나 신뢰 이런 것이 많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 반영구 메이크업을 가치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시대에서 이제 준비 전략을 하실 때에도 그냥 시술자가 아닌 정말 의사 선생님만큼이나 준비된 전문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냥 뭐 면허증을 따고 학위를 따기 위한 그런 의미의 공부나 이런 게 배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강화된 인재인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인가를, 어떤 내가 전문가가 되실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맘카페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어느 소아과는 잘하고 어떤 소아과는 못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생활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내신 의사 선생님들도 이미지 잘못하면 뭐 돌팔이야,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데, 저희가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존경을 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를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덜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진료를 잘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면 그들의 전문적인 영역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약을 못 썼고 주사를 못 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의료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조금 더 남들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환자들도 많이 이제 존경을 하고 그쪽에 영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역량 강화를 해두시는 길을 꼭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제도권 진입은 2년 정도. 네, 2년 정도 안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죠. 합법화는 됐다고 하나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합법화 하세요. 여러분들 뭐 자격증 따고 열심히 다 뭐 시술하세요. 하지만 조건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입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의사협회 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반영구 메이크업은 미용이다, 문신이 아니라 문신의 영역이긴 하나 미용의 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타투라는, 즉 침스팽이라는 기능을 활용한 아름다움을 재건하는, 아름다움을 보완하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름다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미용사가 될 것이다라는 목표로 좀 정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벌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된 커리큘럼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공부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 지금 위생법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측하는 거고, 위생 부분에 대해서 의사 측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 점검을 비용을 100만 원 이상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의사분들이 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위생 교육을 받으시고 점검을 받으시는지는 그런 정보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없는데, 미용사 기준으로 저희가 미용이기 때문에 헤어 미용사, 피부 미용사, 메이크업, 네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2, 3만 원 정도를 내고 이제 미용 위생 교육을 받으세요. 그 또 이것도 예전에는 가서 뭐 어디 기관에 가서 배웠는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큰 비용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베이리어 필름, 식염수, 멸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네. 실무에서 다 배우고 나서 기본적으로 뭐 교차 감염이라던가 제반을 사용 안 된 멸균 위생, 니들 폐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실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시술을 하셨던 분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고, 그게 이 국가 자격증을 실현시키는 목표가 될 거예요. 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활용을 하려는 게 이 국가 자격증에서 위생법을 강화하고 있는 목표가 될 거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오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손님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밴드나 관리사 모임 카페 통해서 어려우시면, 제가 세컨 브러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세컨 브러쉬 치거나 변현주 치면 나오시거든요. 네, 이쪽으로 DM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더 안내 드릴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너무나 소극적이셔서 라방을 저희가 해드린다고 해도 자판 치시는 것도 아직은 막 가슴 두근두근 떨리고 글 읽어드리면은 막 두근두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익숙해지세요. 네, 익숙해지셔서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물어보셔야 저도 더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밴드나 저희 세컨브러쉬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 또는 BTI 인스타그램 계정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뭘 해야 한다 막 쫓아가는 그런 거에는 너무 휘둘리지는 마세요. 네. 또한 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용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인지하시고, 학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전문대나 아니면 4년대 들어가신 분들은 편입학하시면 딱 2년 남았거든요. 딱 2년 남았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시면 정말 재미있게 미용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월요일 지난 10월 4일에 등록하신 원장님께서 반영구는 걸쳐만 놓고 이제 수년간 속눈썹을 하신 분인데, 저희 아카데미에 샵인샵을 상담을 오셨다가 속눈썹 샵인샵을 포기하시고 반영구 메이크업 정규반을 등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말씀을 나누시는 와중에 반영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흥미가 생기셨대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원장님 저는 반영구에 대해서는 재능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셨기 때문에 수년간 반영구 메이크업과 속눈썹을 행하는 작업장에서 반영구를 시술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고객님께 아는 만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님께서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는 게 눈에 보이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감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고 피부관리사 모임 카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대학이 나와 있죠. 네,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대학에 가야 내가 좀 더 나에게 맞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상담을 주세요. 저희 주인장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라던가 저희 피부 쪽에 또 부원장님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아이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얼마든지 충분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혼동하고 싸우지 마시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자격증 시험처럼 자격증 시험지 난이도가 높을. 네, 저는 이 시험이 실습보다는 이론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맞춤형 화장품은 아예 그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화가 마련된 사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타투가 저희 문신사 자격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업군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라면 복병이 서화 문신사 분들도 같은 직업군으로 간주하고 제도화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 메이크업처럼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대한 실기가 강화될 수는 없을 거예요. 분신사분들처럼 위치 선정, 구도, 깊이, 뭐 명암, 니들의 사용, 니들 속도, 그다음에 색소를 묽게 농도까지 조절하는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반영 메이크업은 농도 조절까지는 아직은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생법에 대한 실기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임시 면허증이 아마 발행이 될 건데 임시 면허증 또한 이런 위생법을 좀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면허증이 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임시 면허증이라는 거는 그동안 반영구 메이크업을 정말 무리 없이 아주 훌륭하게 해내신 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는 그런 면허증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원하는 바인 위생법을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시 면허증이라도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국가 자격증 시험은요 붙을 때까지 시험 보시면 되거든요. 이론이 60점 만점에 60문항이면은 36개만 보시면 돼요. 60문항, 100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60개만 맞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론이 강화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자격증을 따는데 무리 없이 들어가겠죠. 네, 임시 면허증에 관한 상세 내용 또한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라는 내용밖에 없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우리에게 위해로운 그런 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먼저 사업자 등록증에 문신 종목을 반영구 메이크업을 추가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거로 인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게 증빙이 되는 거니까 뭐 반영구 메이크업을 미용 업체에다가 미용 서비스 업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 뭐 문신업 이런 걸 넣어라 위생 교육을 이수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은 저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시술을 했다라는 걸로 증거가 되어서 역으로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오기는 안 될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달할 내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내부 회의를 거쳐서 가장 객관화된 자료들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원장님처럼 어딘가에서 뭐 들으셨던 뭐 정보들 많이 이제 물어봐 주세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식적인 기술적인 역량 강화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시급하게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라이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